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학교당 김소연입니다. 앞에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공부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론 가지고로 살고 있는 지금의 제 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 지금의 남편은 원불교 학생회 출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4년의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원불교가 어떤 종교이며 교당을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교당의 부회장으로 교당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그때는 사실 나이론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편의 작은 누나가 제게 가끔씩 우편으로 교당의 예해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해보를 보면서 저는 원불교가 불교와 비슷하지만 사이비 종교는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보내오는 예해보는 남편 작은 누나의 계산된 전략이었음을 저는 결혼 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결혼을 했고 어릴 때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이 살아온 환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개천의 용인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소한 일부터 모든 것들이 제게는 어렵고 힘들고 자꾸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아두는 함 속에서 형님이 보내준 예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저도 종교 생활을 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른들과 함께 있는 생활이 너무 답답해서 일요일이라도 종교를 핑계 삼아 밖으로 나가면 숨통이 튑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같은 종교라면 시어른들께서도 허락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친정에 놀러온 둘째 신우에게 물어봤습니다. 형님, 원불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그때 아마 작은 형님은 속으로 아싸, 드디어 넘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장 교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저희 부부가 애들만 데리고 교당 가서 법회도 보고 좀 놀다 올 그런 심보였는데 제가 예의상 어머님께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살짝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그나마 그럴까 하시면서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옷을 입고 따라 나서시는 겁니다. 속으로 안 해도 좋을 말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사실 짜증은 조금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른들과 함께 교당을 다니니 교당 행사 참여에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른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먹했던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형님의 전략은 제가 먼저 원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럼 다음에 부산 오면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더라면 아마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누군가가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당장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요. 제게 교당의 첫 인상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인자하신 교무님을 뵈면서 저는 솔직히 법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무님이 좋아서 교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무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 또 경계를 이겨내는 법을 하나씩 배우니 제 생활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나의 변화하는 모습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건 제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처음에는 조금 놀란 눈치였는데 우리 부부의 교화로 여동생 가족들이 모두 교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당을 다니며 좋은 본문 말씀을 문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며
교화에 정성을 쏟았고 동생은 시댁 식구들을 모두 입교시켰습니다. 원불교 알리기에 한창 재미가 든 우리 두 자매는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을 입교시키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당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계시는 엄마에게 마음 공부를 하게 해드리는 것이 딸로서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교화를 위해 2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 너거나 가거라 나는 안 갈란다 하시던 엄마께서도 두 딸의 정성으로 교당에 입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당에 다니시며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쭉 보고만 계시던 친정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권유로 1년 뒤 조카와 함께 입교하셔서 지금은 대구 수송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를 입교시키며 작은 형님이 느꼈을 가족 교화의 기쁨을 저도 똑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교당에 입교한 지 22년, 저는 시댁 식구든 친정 식구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원불교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통하니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은지 밤늦도록 가끔은 밤을 새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재밌고 참 좋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호 올케 사이에 밤새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부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입교하신 후 설법 듣기를 좋아하시고 교무님과 도반님들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여태껏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신 시간이 없었는데 교당을 다니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기를 몇 년 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후유증인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는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을 오가며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 못하시고 눈만 깜빡여도 살아계셨으면 하는 게 자식의 마음이지만 어머님은 1년 전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조용히 열반하셨습니다. 눈빛으로 그래 다시 없구마 하고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시지바 철없을 때의 생각도 어머님과 함께 교당을 다니며 나눴던 아름다운 추억도 또 마지막으로 병원에 계셨을 때의 어머니 모습도 한가득 눈물이 되어 몇 날 며칠을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초제에서 49제 100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들은 정성을 다했고 형제가 교도이다 보니 많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서 어머님을 축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해외 교화, 장학금 등 어머님을 위해 복 짓는 일에 조의금 전부를 쓰기로 마음먹고 이런 저희의 생각을 두 신우와 아주머님들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며 함께 쓰라고 오히려 더 보태어 주셨습니다. 이런 저희의 생각을 함께 기뻐하며 동참해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가족이 이론 가족이고 또 원불교의 진리 속에서 살고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진리 속에서 가족들과 한 마음을 나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가족으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